조선시대 간통죄가 발각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1월 4일 병우 6번째 기사 1429년명 선덕 4년 형조에서 산호 원만과 간통한 주인집 처녀 고음덕의 차명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광주에 사는 산호 원만이 그 주인집 처녀 고음덕과 사통하여 자식을 낳고는 그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순천까지 갔다가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고음덕은 유리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명하기를 간통에서 낳은 아기는 거두어 굶주리거나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 11년인 1429년에 경기도 광주에 살던 산호 원만이 그 주인집 처녀 고음덕과 사통의 자식을 낳고 처자를 데리고 도망해 전라도 순천까지 갔다가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임금은 산호와 가늠한 고음덕은 법에 따라 차명에 처하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거두어 굶주리거나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1월 8일 경자 4번째 기사 1529년명 가정 8년 유학 김부국이 양평 부수의 딸 이정희와 간통하다. 대간이 이장길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유학 김부국이 사족의 처녀와 양평 부수의 딸이다 간통한 것을 다른 사가는 모두 승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서삼촌 숙모인 성대와 김부국의 여종인 사비 사월과 윤금은 숨기고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관들의 말은 한 가지로 귀일되었으니 김부국 및 그 처녀를 증거에 따라 추거해야 할 것입니다. 의안감 처녀의 오라비이다 역시 추거해야 하겠으나 본부에서 마음대로 추거할 수 없으니 조옥으로 하여금 추거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김부국과 의안감은 조옥에서 추거하라. 지금 강원도 어사의 말을 들으니 평에 군수 최수진은 성문을 닫고 들여보내지 않았다 한다. 즉시 파출시키고 조옥에서 추거하라. 중종대에는 종친인 양평 부수의 처녀 딸이 실행이 드러나자 목매어 자살하자 임금이 황당하니 상세히 조사하라고 명했는데 처녀의 아버지인 양평 부수가 자살하라고 윽박지른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명종실록 30권 명종 19년 12월 19일 정의 첫 번째 기사 1564년 명가정 43년 간원에서 무례배 자제들로 인하여 사제감 참봉 최계조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사제감 참봉 최계조는 성품이 본디 경망스러운 데다 본래 가풍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의 무례배 자제들을 내버려 두어 그의 아들 최학은 패려한 자로 무례배들과 무리를 지어서는 도박을 일삼으며 남의 재물을 빼앗았다. 밤이면 무리지어 모였다가 날이 새면 흩어지고 하면서 사족의 여자들을 은밀히 간통하였다. 헌부가 듣고서 그를 매질하여 죽였다. 사족 문역과 문음, 이제의 딸, 청릉 부원군 심강의 아들 심지겸의 아내를 헌부가 추신하기 어려워하니 그들 집안에서 자결하게 하였다. 불의한 짓을 제멋대로 행하며 못하는 짓이 없는데도 도리어 권유하니 물정이 통분해합니다. 그의 벼슬을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또 명종 시절의 사제감 참봉 최계조는 성품이 본래 경망스러운 데다 가풍도 보잘것 없었는데 무례배 같은 자식들을 내버려둬 불의한 짓을 제멋대로 행하며 못하는 짓이 없는데도 도리어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들 최학은 패악한 자로 무리를 지어 도박을 일삼으며 남의 재물을 빼앗았는데 밤이면 모였다 날이 새면 흩어지면서 양반 부녀자들과 은밀히 간통을 하자 명종 19년에 사원부가 사실을 알고 그를 매질해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와 간통을 한 양반 부녀인 물력과 이제의 딸 그리고 청릉부원군 심강의 아들 심지겸의 아내를 그들 집안에서 각각 자살하게 했습니다. 양반 사대부 가문의 여인들을 일일이 신문하기 어려워 곧바로 자살케 한 것인데 간통죄를 저지른 자는 차명이지만 자살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한 것으로 최악의 아버지 최계조도 파직했습니다. 숙종실록 1권 숙종 주기년 12월 2일 신묘 2번째 기사 1674년 청강희 13년 대신과 비국의 당상들과 대동법 유생의 공관 등에 대하여 논의하다. 이천 백성 이종업이 그 아내의 간부를 간통하는 장소에서 붙잡았다가 놓친 뒤 수일 만에 다시 잡아 박살하였는데 그 아내는 자살하였다. 형조에서 말하기를 이종업이 잡아서 죽인 것은 간통한 장소에서 놓친 지 제3일이었으니 율문과 다른 것이 있으므로 살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원의 개사로 인하여 다시 등시살 사유를 적용하도록
명하니 형조에서는 또 법을 고집하여 아뢰었다. 허적이 아뢰기를 간부와 간부를 등시살사하는 것은 법에 묻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그 형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오름내림이 있으면 반드시 뒷날에 폐단을 끼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종업의 일은 그 형적이 명백한데 만약 살인의 유를 적용한다면 과연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선조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옥사가 있었는데 개복할 때에 특별히 감사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감사하고 정비하도록 하였다. 숙종이 즉위한 직후에도 간통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천에 살던 이종업이 그 아내의 간부를 간통하는 현장에서 붙잡았다가 놓친 뒤 며칠 만에 다시 잡아 때려 죽였는데 그 아내는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형조에서는 이종업이 간부를 잡아서 죽인 것은 간통한 장소에서 놓친 지 3일 후였으므로 법 조항과 다르다면서 살인유를 적용하여 그를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승정원의 건의에 따라 등시살사유를 적용하라고 명했는데 등시살사유는 일이 생긴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죽이는 법규입니다. 즉 처나첩이 간통할 경우 본 남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간통하는 남녀를 직접 잡아 살해할 때 적용하는 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적으로 죽이더라도 일반 살인과 달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조에서는 계속 살인유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당시에 영의정 허적은 선조대에도 이와 같은 옥사가 있었는데 사형을 면해주라 명했다고 건의했고 임금은 이종업을 사형시키지 않고 유배 보내게 했습니다. 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1월 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1731년 청옹정 9년 대사관 이춘재가 김상성의 자급을 거둘 것과 한서선을 전직으로 돌릴 것 등을 상소. 대사관 이춘재가 상소하였다. 그 대락에 이르기를 사족의 부녀로서 음설함을 자행하여 풍규를 더럽힌 자는 무거운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형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 해숭이 윤신지의 봉사손의 아내인 김성을 가진 관여가 근래 아이를 낳은 변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관에 고하지 않고 자진하게 하여 간통한 남자를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풍교에 관계된 반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엄히 그 비복들을 문초에 구획하여 법을 바르게 하소서. 영조대에는 죽은 윤신지의 손자의 아내인 과부 김씨가 아이를 낳는 병고가 일어났는데 그 집에서는 관청에 고하지 않고 자진을 하게 해서 간통한 남자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간원에서는 이 일은 풍교에 관계된 것이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마땅히 엄히 그 종들을 문초에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건의했고 임금은 해당 관서에서 엄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월 2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1671년 청강희 10년 고 진사 신빈의 후처가 간통한 것이 발각되자 자살하다. 남부에 사는 고 진사 신빈의 후처인 김씨가 신빈의 전처 소생인 셋째 아들 신유정과 몰래 간통한 일이 발각되자 동시에 목을 메어 죽었다. 어미와 아들이 서로 간통한 것은 강상의 막대한 변고인데 남녀 두 사람이 다 이미 스스로 죽어서 정형을 시행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몹시 한탄하였다. 이 사건들은 모두 간음을 한 여자가 자살한 사건인데 현종대에는 간음한 남녀가 함께 자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양 남부에 살던 죽은 진사 신빈의 후처 김씨가 신빈의 전처소생 아들 신유정과 몰래 간음한 일이 발각되자 두 사람이 동시에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간음한 것은 강상의 막대한 변고인데 남녀 두 사람이 다 스스로 죽어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몹시 개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간통죄가 발각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었습니다.